환자분은 5년 전에 절개법 쌍꺼풀 수술을 눈매 교정과 같이 하셨고 앞트임 수술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3년 전에 다시 한번 재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원장 심상백입니다. 오늘은 환자 케이스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재수술을 했던 환자분이신데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데는 대표적으로 절개선을 아래로 내리거나 아래쪽으로 피부를 절제하면서 디자인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흔히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하는 쌍꺼풀이 깊어서 크고 퉁퉁한 쌍꺼풀이 된 경우에는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서 작게 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로 덜 떠지던 눈을 또렷하게 떠지게 해서 쌍꺼풀 라인이 안으로 파묻히게 하는 방법으로 쌍꺼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눈매 교정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줄인 환자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케이스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환자분은 5년 전에 절개법 쌍꺼풀 수술을 눈매 교정과 같이 하셨고 앞트임 수술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3년 전에 다시 한번 재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렇게 2차례 정도 수술을 했고 저한테 오셨을 때 이제 세 번째 재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눈을 보면 물론 이제 쌍꺼풀이 깊어서 이렇게 팽팽히 당겨지면서 깊은 쌍꺼풀이 양상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눈이 이렇게 반뿐이 안 떠집니다. 검은 동자 노출량이 50%, 60%가 채 되지 않는 정도로 전형적인 졸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졸린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쌍꺼풀도 깊어서 쌍꺼풀이 더 크고 퉁퉁한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수술 계획은 일단 졸린 눈이 큰 쌍꺼풀을 만든 가장 확실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 떠지는 눈을 좀 더 잘 떠지게 해서 눈매 교정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을 줄이는 그런 수술을 계획을 했고요. 또 깊은 쌍꺼풀도 좀 느슨하게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합쳐져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만들 수도 있고 깊은 쌍꺼풀 자체의 어색함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쌍꺼풀을 좀 느슨하게 푸는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쌍꺼풀 라인 아래 피부가 팽팽히 당겨져 있는 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깊어서 생긴 문제니까 이것도 느슨하게 풀면 좀 좋아질 거고요. 소위 소세지 쌍꺼풀 역시 느슨하게 푸는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목표는 눈매 교정 수술로 검은 동자 노출량을 한 80% 정도 보이게 수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눈매 교정 수술로 검은 동자가 한 80% 보이게 커지면 쌍꺼풀은 상당히 작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을 합니다. 환자분 눈 감았을 때 사진인데요. 영상 댓글에서 간혹 눈 감았을 때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셔서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좀 눈을 감은 사진도 같이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눈을 감았을 때 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진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눈 감았을 때 사진이고요. 보면은 뒤쪽은 이렇게 희끗한 흉이 좀 있고요. 앞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찝혀서 패인 흉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는 좀 패인 흉이 있고 뒤로 가면서는 이렇게 희끗한 흉이 있습니다. 쌍꺼풀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쌍꺼풀 흉터가 그렇게 깊게 패여 보이지 않는 이유는 피부 여유분이 없이 피부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눈을 감으면 피부가 팽팽히 펴집니다. 그래서 찝혀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감을 때 보면은 상당히 깊게 찝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깊게 찝혀 있습니다. 이게 눈을 감으면 펴지는 거죠. 피부가 워낙 모자르니까. 양쪽 다 이렇게 깊은 패인 흉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수술을 했습니다. 눈매 교정 해주고요. 그리고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4일째 실밥 풀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병원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여러 번 확인을 하시는데 정말 수술하고 나서 안 붓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글쎄요, 저는 수술하고 나서 잘 안 붓더라고요.
안 붓게 수술을 하는 건지, 환자분 체질이 안 붓는 체질인지, 어찌됐든 수술하고 나서 4일째 사진인데 마찬가지로 크게 부어 보이지 않죠. 부기가 있는 겁니다.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수술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부어 보이지 않습니다. 쌍꺼풀이 이미 작아져서 그런 것 같고요. 어찌됐든 눈매 교정 수술은 검은 동자가 한 55% 정도 보이던 검은 동자가 한 80% 정도 보이는 이렇게 눈이 또렷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은 느슨해졌는데 4일째 사진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3개월째 사진입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화장도 하셨고 서클렌즈도 끼셨고 그래서 이 사진 자체가 아주 정확한 사진이 되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다 빼고 케이스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케이스 사진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서클렌즈를 꼈다고 해도 검은 동자 노출량이 충분히 커진 걸 잘 볼 수 있고요. 양쪽 눈 크기도 아주 대칭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었던 쌍꺼풀이 느슨하게 풀리니까 쌍꺼풀은 소세지가 좋아지면서 계획한 것처럼 쌍꺼풀이 절반 이상 작고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쌍꺼풀을 작게 줄이고 눈은 또렷해지면서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그런 수술을 한 것이고요. 환자분은 상당히 만족해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눈 감았을 때 전후를 비교해 보면 수술 전에 희끗한 흉이 있었고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희끗한 흉이 있는데 흉이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앞쪽에 찌글거리고 패인 흉이 심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모습이고요. 3개월째이기 때문에 사실은 흉을 비교하기는 너무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려감을 때 보면 이제 당연히 깊게 찝혔던 게 이렇게 느슨하게 풀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쌍꺼풀 라인 아래 피부가 팽팽히 당겨져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여유가 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환자분이 이대로 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내려감을 때 흉터도 사실은 좀 많이 나아지는 편인데 3개월째에서는 이 정도 나빠지지 않았다 정도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이렇게 이제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을 작게 줄이고 눈은 좀 또렷하게 하고 깊은 쌍꺼풀은 느슨하게 풀고 이런 목표대로 수술을 해서 비교적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환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케이스에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점은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단순히 눈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큰 쌍꺼풀도 작게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술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